30년 동안 철옹성처럼 버텨온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SKT, KT, LG, 6 이 세 거인이 지배하던 한국 통신 시장에 일론 머스크가 칼을 들이댔어요. 2025년 12월 4일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이 공식화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통신사 하나 더 생긴 게 아닙니다. 마차 시대에 순간 이동 장치가 나타난 거예요. 땅 위의 기지국이 아니라 우주에서 직접 신호를 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통신 방식 자체가 종말을 고하는 순간입니다. 매달 비싼 통신비를 내며 살아온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매달 지불하는 통신비를 중세시대 영주에게 바치던 지대에 비유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통신 3사는 정부 허가와 막대한 자본으로 전파가 다니는 길목, 바로 기지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통행세 징수 구조죠. 기지국 설치라는 게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땅을 빌려야 하고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하죠. 이 높은 진입 장벽 덕분에 지난 30년간 SKT, KT, LG, UU 세 회사는 경쟁 없이 편하게 살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선택권이 없었어요. 세 회사 요금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서비스도 비슷하고요. 이게 싫으면 저기 가세요라고 하지만 저기도 똑같습니다. 판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법적인 통행세를 내야 했던 겁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 과장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4인 가족 통신비가 월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죠.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을 통신비로 날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인터넷 빠르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속도는 빠릅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한 가격인가요? 독점 구조에서 소비자는 가격 협상력이 제로입니다. 통신사가 이 가격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내야 해요. 일론 머스크는 이 시스템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왜 땅에서 길을 찾아 하늘로 다니면 되잖아. 발상의 전환입니다. 영주가 장악한 땅 대신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하늘을 선택한 거죠. 이게 바로 스타링크의 본질입니다. 30년 독점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과거에도 위성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썼을까요? 36,000km 상공에 위성이 떠 있었거든요. 신호가 지구에서 위성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0.5초 이상 걸렸어요. 영상 통화하면 상대방 말이 끝나고 한참 뒤에 들립니다. 게임은 불가능하죠. 클릭했는데 캐릭터가 1초 뒤에 움직입니다. 실사용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했어요. 위성을 550km 상공에 배치했습니다. 36,000km와 550km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65배 차이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신호 지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550km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랑 비슷합니다. 위성이 부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면 땅속에 깔린 광 케이블과 속도 경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타링크 사용자들 후기를 보면 광랜과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위성 개수입니다. 지금 머스크가 쏘아 올린 위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42,000개예요. 이 위성들이 레이저로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죠. 한국에 있는 당신이 브라질에 있는 서버에 접속한다고 해봅시다. 기존 방식은 해저 케이블을 타고 굽이굽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위성에서 위성으로 레이저 신호가 직선으로 쭉 갑니다.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 배 위에서도,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됩니다. 장소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적외도 위성의 힘입니다. 통신사들이 자랑하던 오지 기억나시죠? 초고속이다, 혁명이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들어가면 끊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느려지고, 시골 가면 아예 안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5G는 고주파를 씁니다. 고주파는 빠르긴 한데 장애물에 약해요. 벽 하나만 있어도 신호가 확 약해집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야 했던 겁니다. 도심에는 100m마다 기지국이 있어요. 그런데도 음영지역이 생깁니다. 위성통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름 위에서 수직으로 신호를 꽂아주거든요. 건물이 가로막을 일이 없습니다. 산이 있어도 괜찮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쏘니까요. 이건 기술적 개선이 아닙니다.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칼 들고 싸우는데 상대는 총을 쏘는 격이에요.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군이 통신 기지국을 폭격해서 다 부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통신했을까요? 스타링크입니다. 지상 인프라가 다 파괴됐는데도 위성 통신은 끄떡없이 작동했어요. 전쟁터에서 실전 검증을 마친 겁니다. 산골 마을 이야기도 해볼까요? 강원도 오지에 사는 박 할아버지는 평생 인터넷이 뭔지 몰랐습니다. 통신사들이 거기는 기지국 세우면 손해예요 라며 외면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스타링크 안테나 하나 설치했더니 서울 강남 못지않은 인터넷 속도가 나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선 선원들은 육지 떠나면 연락이 끊겼어요. 이제는 배 위에서 넷플릭스 보고 화상 통화하고 실시간으로 어장 정보를 받습니다. 지상 인프라의 한계를 위성이 완벽하게 극복한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으로 기지국이 무너져도 위성은 끄떡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생존 수단입니다. 이제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스타링크 쓰려면 지붕에 접시 모양 안테나를 달아야 했어요. 그것도 귀찮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직접 위성과 대화합니다.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렉트 투 셀, 말 그대로 휴대폰에서 바로 위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별도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대로 위성 신호를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됐어요. 작년에 T-모바일이 스타링크와 손잡고 문자 서비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도 사막에서도 바다 한복판에서도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음성통화와 데이터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통신사 대리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유심 칩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요금제 상담받으러 갈 이유도 없고요. 길거리에 즐비한 SKT, KT, LG, U 매장들 있잖아요. 그거 다 문 닫습니다. 왜냐고요? 스마트폰 켜는 순간 자동으로 위성에 연결되는데 누가 대리점을 가겠습니까? 기지국도 필요 없어집니다. 통신사들이 전국에 세워놓은 수만 개의 기지국이 그냥 흉물이 되는 거예요. 유지비만 나가는 애물단지죠.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제조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스마트폰은 이제 위성통신을 지원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소비자들은 환호하고 통신 3사는 패닉에 빠지죠. 통신사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되는 스마트폰. 이게 바로 통신산업의 아이폰 모멘트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통신 3사가 딱 그 상황입니다. 거대한 인프라를 보유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2년 약정이라는 노예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정 아시죠? 2년 동안 우리 회사 쓰세요. 그러면 휴대폰 깎아드릴게요. 그래놓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립니다. 사실상 발목을 잡는 거예요. 복잡한 요금제 설명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 요금제는 데이터가 몇 기가고요. 음성통화는 몇 분이고요. 문자는 몇 건이고요. 머리 아프죠?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요? 소비자를 헷갈리게 해서 비싼 요금제를 팔아먹으려는 전략입니다. 발품도 팔 필요 없습니다. 요금제 비교하려고 세 군데 매장 돌아다니는 거 정말 짜증나잖아요. 저기는 얼마라던데요? 하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깎아줍니다. 처음부터 제값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흥정하는 재래시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스타링크는 이 모든 걸 날려버립니다. 스마트폰 전원 켜면 자동으로 우주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약정? 없습니다. 복잡한 요금제? 없습니다. 대리점 방문? 필요 없습니다. 앱 하나 깔고 결제하면 끝입니다. 마치 넷플릭스 구독하듯이요. 통신 3사 경영진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하늘 위에서 폭격을 퍼붓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상 기지국으로 어떻게 하늘을 막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통신의 권력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에서 사용자로요.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이 가격입니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소비자가 이 가격 아니면 안 써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결합 상품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터넷, TV, 전화 묶어 팔던 그거요. 진정한 통신의 독립이 시작됐습니다. 장소의 자유,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모두 얻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통신사들에게 해외여행 로밍 요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일본 여행 가면 하루에 1만 원씩 내잖아요.
7박 8일이면 7만 원입니다. 유럽 가면 더 비쌉니다. 한 달 여행하면 로밍비만 30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쓰는 데이터나 한국에서 쓰는 데이터나 똑같은 인터넷인데 왜 가격이 10배 차이가 날까요? 통신사들이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신사가 일본 통신사 망을 빌렸습니다. 빌려 쓰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게 소비자한테 받는 거죠.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통신사 입장에서는 핵심 수익원이었어요. 국내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이 박합니다. 그런데 로밍은 달라요. 소비자들이 비싸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냅니다. 해외에서 연락 안 되면 불안하니까요. 위성은 국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이나 일본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이나 같은 네트워크예요. 스타링크 사용자에게 로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요금제 그대로 도쿄에서도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씁니다. 추가 비용 제로입니다.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서도 고화질 유튜브가 재생됩니다. 남극 기지에서도 화상회의가 가능해요. 전 지구가 하나의 통신구역이 된 겁니다. 부산 출장 가는 거나 파리 여행 가는 거나 통신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통신사들의 로밍 수익이 증발합니다. 연간 수천억 원대 매출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별로 나눠 먹던 통신 시장의 장벽이 사라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입니다. 국경 없는 단일 통신망 시대가 열린 겁니다. 통신사들이 30년 동안 쌓아올린 국제 로밍 계약, 협정, 시스템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위기를 느낀 국내 통신 3사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스타링크의 한국 공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협력을 제안한 겁니다. 겉으로는 협력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항복 선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형 집행인에게 자기가 목멜 밧줄을 빌려주는 꼴이다. 왜 그럴까요? 파트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통만 맡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겁니다. 기술 주도권은 완전히 머스크가 쥡니다. 가격 결정권도 머스크가 갖고요. 통신 3사는 그냥 대리점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마진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도로를 소유한 영주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통행세를 받았죠. 이제는 주차 관리나 하며 푼돈 받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머스크가 이번 달부터 요금 인하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통신 3사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마진이 너무 적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계약 끊죠. 다른 회사랑 하면 되니까 협상력이 제로입니다. SKT 대표가 머스크 만나러 미국 갔다는 뉴스 봤죠? 무슨 사업 확장하러 간 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간 겁니다. 우리한테 한국 시장 유통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굳이 통신사 거칠 이유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앱으로 직접 가입하면 되니까요. 중간 상인 필요 없습니다. 통신 3사가 파트너가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종속적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머스크의 한마디에 국내 통신사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건 협력이 아닙니다.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왕 노릇하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신하로 전락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규제로 막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과거 타다 사태 기억하시죠? 타다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왔을 때 택시 업계가 난리를 쳤습니다. 이건 불법이다. 우리 생계를 위협한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서 막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타다는 다른 형태로 살아남았고 카카오티 같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규제로 혁신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우주통신으로 연결되는데 한국만 안 돼요. 우리는 기지국 쓸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갈라파고스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WTO 통상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걸 정부가 막으면 무역 분쟁이 생깁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 우리 기업 차별한다며 압박 들어올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원합니다. 더 싸고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왜 못 쓰게 하나요? 여론이 들끓으면 정부도 어쩔 수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통신 3사는 30년 동안 독점의 열매만 따먹었습니다. 경쟁 없이 편하게 살았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시장 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기술 개발했습니다. 인프라 깔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편한 서비스를 선택할 뿐입니다. 기술 혁신은 법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기술도 더 효율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규제로 버티려는 시스템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통신 3사를 지키려는 규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통신사들이 전국에 깔아놓은 인프라를 아십니까? 구리선, 광케이블, 기지국 수만 개. 여기에 들어간 돈이 수십조 원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자산이었어요. 우리는 전국에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부채가 됐습니다. 유지비만 드는 무거운 짐이에요. 기지국 하나 돌리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수백만 원 나갑니다. 땅 임대료도 내야 하고요. 장비 수리하는 인건비, AS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입니다. 가입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갑니다. 악몽이죠. 서울 강남에 있는 SKT 기지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기지국 하나 유지하는데 연간 5천만 원이 듭니다. 전국에 기지국이 몇 개냐고요? 수만 개입니다. 계산해보세요. 연간 유지비가 조 단위로 나갑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어떻습니까? 로켓 재사용 기술로 발사 비용을 90% 줄였습니다. 한 번 쏘아 올리면 위성 수십 개가 궤도에 안착해요. 추가 비용 거의 없습니다. 전기세 낼 필요도 없고 땅 임대료 낼 필요도 없고 인건비도 최소화됩니다. 운영 비용이 수직 하락하는 겁니다. 삽질하며 땅 파고 선 까는 방식과 로켓으로 뿌리는 방식은 비즈니스 모델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복싱으로 치면 플라이급과 헤비급이 붙는 격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통신 3사 주가를 보세요. 스타링크, 한국 상륙뉴스 나온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알아요. 이 회사들 끝났다고요. 수십조 원짜리 인프라가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위성 숫자가 지금 6천 개인데 머스크는 4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기술이 완벽해지고 커버리지가 100%가 되면 지상의 케이블은 과거의 유물이 될 겁니다. 박물관에나 전시될 물건이 되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로 변한 수십조 원의 지상 인프라가 통신 3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30년 전 삐삐 기억하시죠?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삐삐가 대세였습니다. 띠리리리링 하고 숫자가 뜨면 공중전화 찾아가서 전화 걸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최첨단이었습니다. 삐삐 회사들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죠. 삐삐는 절대 안 망한다고 다들 믿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3년 만에 삐삐 시장이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삐삐를 차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삐삐 회사들은 파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신산업의 세대 교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갔듯 기지국 통신에서 위성통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 상단 봐 보세요. 거기에 SKT, KT, LG, U 로고가 뜨잖아요. 몇 년 후에는 그 자리에 스타링크가 뜰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너 무슨 통신사 써? 나 스타링크, 나도 스타링크,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죠.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축복입니다. 통신비가 내려가고 서비스는 좋아지고 선택의 자유를 얻습니다. 독점 체제가 무너지면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위성은 단순히 통신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낡은 독점 체제를 박살내는 경제 혁명의 신호탄입니다. 30년 동안 안주하며 폭리를 취하던 시스템이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변화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미래 통신 환경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집니다. 삐삐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통신 3사의 몰락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의 몰락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시대가 자동차 시대로 변했을 때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게 마부 탓입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기지국의 시대는 가고 위성의 시대가 옵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낡은 시스템에 안주하며 비싼 통신비를 낼 건가요? 아니면 혁신의 파도에 올라탈 건가요? 선택할 시점입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빛 보이시죠? 그게 국제우주정거장이나 별똥별이 아닙니다.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다음 달부터 여러분의 통신 환경을 책임질 기지국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선점합니다.